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데뷔 특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종로 IBM Me4U 토익 트레이너에서 LC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영 강사입니다. 자, 11월 달에는 시험이 두 번이나 있고요. 이 두 번의 시험 동안에 과연 제가 뭘 정리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내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테마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만 정리를 하셔도 시험에서 최소한 10문제 이상은 맞출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테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 연습 열심히 하시고 시험에 꼭 써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얘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까 봐요. 첫 번째는 2015년도에 들어와서 LC가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그 아주 커다란 변화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파트가 바로 파트 2인데요. 파트 2가 일단은 질문이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래서 질문이 길다 보니까 질문을 파악하는 시간이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질문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APC를 듣다 보면은 APC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데다가 자, 더한 건 질문도 파악이 안 됐어요. 아직 나는 질문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뭐까지 일어나는 거냐면 대답에서는 아주 간접적인 패턴의 답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대고 그래 아니야 이런 패턴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녀가 아직까지 레포트를 제출하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떤 걸 생각하냐면 걔가 아팠어 라던가 아니면 할 일이 많았어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 대답 속에서는 왜 걔가 너한테 말해주지 않았어? 이런 패턴들이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인 답변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난이도가 아주 많이 상승을 했다는 것.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3, 4 문제를 풀 때 3와 4에 나오는 지문의 내용이나 지문의 전반적인 길이들이 많이 어려워진 건 아니지만 뭐가 아주 어려워졌냐면요. 선택지를 읽는 것 자체가 아주 많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일터에 일찍 와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왜 일찍 와야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arrive early. 왜 이렇게 일찍 와야 돼요? 이런 패턴으로 물어본다면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report라는 단어가 나와서 report to라는 표현이 나오면 얘가 무슨 표현이 되기도 하냐면 proceed나 아니면 go 같은 거랑 같은 느낌의 어딘가를 가다의 느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report to work 그러면은 일터에 출근하다의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왜 출근을 일찍 해야 하는 겁니까? 이런 패턴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얘를 잘 모르고 있다면 딱 읽는 순간 아, 일터에다가 레포트를 제출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어휘력들이나 아니면 질문을 읽을 때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아주 많아진 게 아주 기본적인 2015년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 파트별로 하나씩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거나 난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다음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오늘 배우셔야 되는 몇 가지 핵심까지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파트 1 문제를 풀 때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죠. 예전에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면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물을 문제로 묻는다는 것. 그래서 나는 사람의 동작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 옆에 있는 시계 같은 걸 묻는다거나 이런 패턴의 문제가 많아지면서 중심이 아닌 주변 것들에서 문제가 나오는 것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물들에 주의하는 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포괄되는 단어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표현으로는 instrument란 단어가 나오면 이 instrument라는 단어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악기를 얘기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는 뭐가 포함될 거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타 같은 거나 아니면 바이올린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스트루먼트 말고도 여러분들 컨테이너란 단어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기에는 뭐 인천항, 부선항 이런 데는 커다란 컨테이너 박스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컨테이너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집에 있는 락앤락통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뭐 바스킷 같은 거나 아니면은 박스 이런 것처럼 모든 걸 담을 수 있는 걸 다 컨테이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단어. 그럼 뭐까지도 컨테이너에 포함될 수 있냐면 화분까지도 컨테이너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분, 뭐 바구니 아니면 그릇 이런 모든 것들을 컨테이너가 포함할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second meaning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자, second meaning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말해 첫 번째로 쓰이는 뜻이 아니라 두 번째 뜻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자, run이란 단어가 나오면 run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첫 번째 단어는 달리다의 표현이죠.
근데 run이라는 표현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달리다나 운영하다라는 표현 말고 어딘가에 이어져 있다의 표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울타리가 이어져 있으면 a fence runs along the road 같은 표현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run을 달리다라고만 알고 있다면 fence를 뛰다라는 이상한 표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lead라는 표현이 나오면 리드는 이끌다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 리드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냐면 어딘가에 이르다의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집이 이렇게 있고 길이 있어요. 나무들이 막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을 따라가면 뭐가 나오냐면 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a path leads to the building 이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시험 속에서는 아주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아주 포인트가 되는 단어를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sit이란 단어고요. 두 번째는 rest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두 가지의 단어는 여러분들이 아실 때에는 sit은 앉다라는 표현으로 rest는 쉬다라는 표현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sit이라는 표현도 물건이 주어로 나올 때에는 놓여 있다라는 표현으로 쓰일 수가 있고 rest도 물건이 주어로 나올 때에는 놓여 있다라는 표현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또 rest의 또 하나의 뜻은 이렇게 테이블 같은 데 팔을 이렇게 놓아뒀잖아요. 그럼 무엇을 놓아두다라는 표현으로 쓰일 수도 있기 때문에 A woman is resting her arms on the table. 그러면 여자가 팔을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다. 이런 표현으로 쓰일 때도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저 두 가지 표현은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었던 파트 2에 있어서의 길고 어려워진 질문의 패턴과 간접적인 답변들. 요거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는 자, 질문을 했을 때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읽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앞서서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화를 들었을 때 대화의 내용을 모두 이해를 하고도 보기 속에 나오는 단어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대화가 나왔어요. 야, 그러면 우리 되게 좋은 포토그래퍼 있으면 하나만 소개시켜 줄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대답 속에서는 소개시켜주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recommendation인데 recommendation 대신에 어떤 표현이 나오는 거냐면 referral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give a referral 하고 얘기하면 추천을 좀 해주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건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래된 물건들을 새 것으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새로 교체를 하거나 건물을 수리하거나 이러면 내가 일하는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improvement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이런 류의 대화가 나올 수 있겠네요. 야, 우리 교실에 의자랑 책상이 너무너무 불편해서 이번에 학원에서 교실의 의자를 다 바꾸기로 했대. 와, 이거 진짜 좋은 건데 비임프루먼트가 일어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간접적인 패러프레이징들을 잘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파트 4에서는 진짜 파트 4가요, 여러분. 저희 학생들은 맨날 그래요. 4가 선생님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4는 굉장히 논리적인 글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보면은 3보다 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한테는 4가 엄청나게 어려운 걸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일단 질문이 길어요. 근데 질문은 뚜리도 길고 어려우니까 이건 포만의 특징적인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선택지가 있어서 A, B, C, D에 나오는 선택지가 파트 3 같은 경우에는 단어로 구성된 것들이 꽤 많았다면 파트 4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아닌 문장으로 문장도 읽어도 읽어도 끝이 없는 단어들이 막 등장을 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그 선택지 안에 정말 고난도 어휘들의 어택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읽었는데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들었을 때 듣는 단어 속에서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단어들이 등장을 하고 그러면은 멘붕 상태에 빠진 상태에서 보기를 고르려고 하니 이해도 못했고 보기도 못 받고 그럼 대충 찍고 넘어가고 그 다음 지문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10지문이 넘어가고 나면 LC가 망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8포에서는 일단 고난도의 어휘를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4에서 어떻게 고난도 어휘를 극복을 할 건지 이것도 저랑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그러면 어려워진 경향들은 이렇다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이 경향들을 하나씩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할 것인가? 자, 파트 2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질문이 길어지고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해석을 최소화시키셔야 돼요. 그럼 딱 듣는 순간
이게 뭐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해석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 참, 어려우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실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뒤가 길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그 뒤에 걸 모두 다 들으란 얘기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When will you meet? 넌 친구를 언제 만날 거니? 이렇게 얘기하면 tomorrow, 내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건 어떨까요? When will you meet your friend at 종로삼가 station? 종로삼가역에서 언제 친구를 만날 거니? 이렇게 물어봐도 tomorrow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When will you meet your friend at 종로삼가 station to grab a cup of coffee? 커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 친구랑 종로 3가에서 언제 만날 거니? 이렇게 물어봐도 역시 정답은 tomorrow. 묻고 싶은 건 친구를 만날 시간을 묻고 싶은 거지, 걔가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싶은 건지, 아니면 얘가 종로 3가에서 친구를 만나고 싶은지는 묻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질문이 길어져도 묻고자 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잡아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해석을 해야 될 때 모든 문제가 해석을 얘만 하면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푸시는 문제의 80% 정도는 맨 앞쪽에 나와 있는 앞 네 단어가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앞 네 단어에 들어가는 건 일단 의문사가 있다면 의문사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제를 표현해주는 조동사, 그리고 주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동사. 얘네들을 잡아주면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되는 내용의 80% 이상은 나오기 때문에 저 네 가지를 빨리 잡고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소리만 들을 단어들을 확인해. 이게 무슨 소리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 친구를 종로 3가에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만날 거니?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묻고 싶었던 포인트는 언제 만날 거니? 이거였는데 여러분들이 대답 속에서는 막 커피도 들리고 종로 3가도 들리면 굉장히 많이 혼동이 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잡아내셔야 될 건 뭐냐면 언제 만날 거니니까 뒤에 나와 있는 커피 같은 걸 이용해서 카페 이런 오답을 주거나 커피 같은 걸 이용해서 카피 이런 오답을 주거나 종로 3가 이런 걸 이용해서 종로 3가의 랜드마크 탑골공원 뭐 이런 것들을 준다거나 이런 관련성이 있는 오답들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 뒤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을 때 기억할 것들이 아니라 오답을 만들기 위해서 소리만 듣고 의미 파악은 할 필요가 없는 애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네 개의 의미만 빨리 잡고 나머지랑 관련된 모든 것들은 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속어법이 진리다. 많이 들어봤어요. 속어법 많이 들어봤어요. 그럼 속어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오답을 버리는 건데, 그러면 오답을 버리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오답을 알아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잘 알고 계시던 오답 중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난이도가 올라와지면서 그 속어법이라고 하는 게 아주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발음 오답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발음 오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면 공부 좀 하셨던 분들은 다 들어보셨죠? 파트 2는 질문 속에 나오는 것과 보기 속에 나오는 게 똑같으면 버려. 그러나 중요한 건 발음 오답이라고 하는 걸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유사 발음이고요. 두 번째는 동일 단어입니다. 자, 동일 발음이 아니라 동일 단어. 동일 단어라는 건 뭐까지 얘기하는 거냐면 의미까지 동일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사 발음이라는 건 이런 거죠. agree, agreement 이런 게 나오면 그냥 의미는 다르지만 발음만 똑같은 거기 때문에 나오면은 거의 100% 오답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질문 들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Is the movie interesting? 야, 그 영화 재밌었어? 이렇게 물었더니 Yes, it was interesting. 그러면 재밌었어 라고 말하면 위에 interesting, 아래 interesting 잘못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Which car is yours? 어떤 게 네 차야? The red car in the back. 저 뒤쪽에 있는 빨간 차. 이렇게 말하면 which car? 그 다음에 red car. 똑같은 발음이 겹쳐도 당연히 정답일 수 있겠죠. 그러니 동일한 의미를 가진 동일 단어라면 당연히 정답으로 쓰일 수 있고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매달 보시는 30문제에서 많게는 3문제까지도 동일 단어들이 정답으로 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까지 파악을 해서 그 동사 의미가 똑같은지를 보셔야지 이게 똑같은 발음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해서 무조건 버리신다면 이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요런 오답 말고도 주의하셔야 되는 것 하나. 요즘 나오는 문제가 어려워지면서 아주 어려워진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예전에는 시제가 다르면 오답일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시제가 다른 조동사의 시제가 오류가 나는 것들도 정답일 가능성이 아주 많아졌다는 것. 따라서 시제가 틀렸다면은 삼각형하고 잠깐 표시를 해두셨다가 만약에 다른 오답들도 막 있는데 다 오답인데 하나는 시제가 틀린 거다. 그러면 시제가 틀린 쪽을 정답으로 고르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요즘에 나오는 어려워지는 파트2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포인트니까 잊지 마시고요. 자, 이 부분은 뒤쪽에 문제를 풀면서 제가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문제 푸는 법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3에서는 이거 진짜 잊으시면 안 돼요. 내 귀에 들린 게 오답인 건 예전에는 2만 그랬어요. 다른 오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딱 들은 게 있어서 들은 게 나오면 오답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 part3는 어땠냐면 내가 들은 단어가 있으면 정답으로 고르면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 워낙에 재표현이라고 하는 패러프레이징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들린 걸 그대로 고르는 건 함정으로 그 단어의 동의어를 정답으로 주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서 팟3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풀기 위해서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동의어를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었던 단어의 동의어를 고르는 연습. 그럼 이런 거네요. A, B, C, D가 있는데 A에 나오는 단어는 내가 메일을 들었는데 A에 메일이 있어요. D번에는 send가 있습니다. 그럼 메일도 보내다이고 샌드도 보내다잖아요. 그럼 내 귀에 메일이 들렸다면 여러분들은 샌드를 고르셔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를 재표현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들은 단어 그대로 고르지 않도록 조심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거 참 중요한데요. 쌤, 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대화가 나오기 전에 50%는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 뭐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읽으면 그 질문에서의 플로우라는 게 있어요. 그죠? 흐름이라는 게 있죠. 그 질문의 흐름들과 그다음 보기 속에 나오는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올 대화가 무엇인지를 유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질문을 잘 읽는 게 여러분들 듣는 것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들을 해결을 했을 때 질문을 이해를 잘못하면 아무리 대화를 들어도 문제의 정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명확한 질문의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더 정확한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게 독해력이죠. 그래서 질문 파악을 못 하는데 내가 대화를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질문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 질문이 가지고 있는 힌트를 최대한 활용한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why와 how라고 하는 의문사에 있어서 질문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얘네들만이라도 꼭 기억하고 가시도록 합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part 4는 어휘와 논리력. 그래, 어휘는 알겠어요. 왜냐면 듣다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예를 들었더니 inclement weather condition. inclement는 뭐야? 뭐 이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어휘들이 아주 많은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논리력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팔4는 혼자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나와서 혼자 얘기하고 있잖아요. 카메라 보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 왔을 때 과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나왔을까요? 분명히 저는 어떻게 시작해서 기승전결을 이끌어 가야겠다라고 얘기하는 나름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가장 사람들에게 말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생각을 하고 나왔겠죠. 마찬가지입니다. Part 4에 나오는 사람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면 좋을까라고 얘기하는 플로우를 이미 구성을 해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하는 것들이 끝으로 가면서 바뀌지 않고 한 줄기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주 나오는 글의 구조들이나 논리적인 글의 구조들이 팔4에는 그대로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기억하시는 것도 문제를 푸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나오는 것들을 뽑아놓은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하나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이랑 공부를 하면서 제일 많이 느낀 건 파트 2, 3, 4 모두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의문사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why, 두 번째는 how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의문사를 어떻게 하면 이 모든 파트에서 잘 써먹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걸 제가 지금부터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파트 2와 3, 4에서 Y를 사용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파트 2에서는 들으셔야 될 게 Y가 등장을 하면 일단 시제 파악을 빨리 하고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원형의 동사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Y, delay.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딜레이가 제일 많이 나오죠. 왜 연기되었습니까? 엄청나게 나오죠. 그 why delay, 왜 연기가 됐니? 그러면 연기된 이유를 빨리 골라주시는 것.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보기 속에서는 이렇기 때문이야 라던가 아니면은 넌 왜 거기에 참석하는 거니? 뭔 하기 위해서야? 라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정답 구문으로 여러분들이 파트 2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이게 나오면 답이에요. 첫 번째는 목적을 얘기하는 for, 그 다음에 투부정사. 조심하실 건 for 다음에 기간이 나오면은 how long의 짝꿍인데 간혹 for만 듣고 너무 급하게 정답을 고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유를 얘기하는 due to, because of, 그다음 because나 since, 그 다음에 so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의외로 because입니다. 왜냐면 because라고 얘기하는 건 시험에 나왔을 때 누구나 아는 거예요. 진짜 사람들이 다 why 그러면 because 이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 정말 everybody knows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because가 나오면은 because의 정답 확률은 50. 따라서 because가 딱 나오면 일단 삼각형을 해주시고 다른 답이 있나 먼저 골라주시고 딴 게 절대 없을 때에만 because를 골라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so라고 얘기하는 건 반면에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so를 사랑하는구나. 의외로 if라고 하는 절이 달아 나왔을 때도 y의 정답으로 쓰일 때가 꽤 많은데요. 그러면 if 말고도 여러분들이 if에 해당하는 if 상당어구 unless 같은 거나 in case 같은 것도 마찬가지의 구문으로 기억해 두셔야 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Y라고 얘기하는 거는 뭘 좋아해요? 뭔가 이렇게 왜 이렇게 잘 되니? 이런 거보다는 왜 안 돼? 이런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고르실 때에는 뭔가 나쁘거나 없거나 안 되거나 이런 패턴들이 정답으로 훨씬 많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거의 매달 이렇게 뭔가 안 되는 상황들의 문제들이 항상 등장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여기에 나와 있는 이 Y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내가 3, 4에서는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 자, 3, 4에서 질문을 읽었을 때 Y가 등장을 하게 되면 파트 2에서는 동사만 들으면 됐지만 3, 4에서는 대화의 힌트인 키워드를 잡기 위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구체적인 것을 잡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대부분의 경우 가장 구체적인 건 고유명사, 그리고 시간, 장소, 숫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풀 거냐고요? 저런 고유한 키워드가 있는 구체적인 단어가 들린 문장 안에서 지금 나와 있는 요런 힌트 이런 것이 들린 바로 뒤를 잡고 문제를 풀 거죠. 그래서 to 그러면 to 바로 뒤를 듣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기랑 매칭시켜서 문제를 풀던가 for 하고 등장하면 for 뒤에 있는 명사를 보기 속에서 골라주던가 아니면은 due to나 because of, because 같은 것들이 나오면 얘랑 관련된 것들을 찾아주던가 아니면 if 뒤를 들어주던가 이런 패턴으로 그 뒤에 있는 아이들을 정답으로 찾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딱 찍어드리면 파트 4가 제일 좋아하는 게 얘예요. due to. 그래서 due to 하는 순간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무조건 잘 잡고 계셔야 되고 되게 중요한 건 언제나 여기에 나와 있는 힌트들이 먼저 나오고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이유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힌트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차가 막힙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차가 막힙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건 차가 막히는 상황일 거고 얘가 키워드가 될 건데요. 그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Due to heavy rain. 그죠? Highway 5 is congested. 그럼 어때요? 5번 하이웨이가 지금 congested. 완전 차가 막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실 때에는 아, 이유는 앞에서 등장하는 경우도 아주 흔하구나. 이걸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할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파트 2에서 쓰이는 Y의 의미부터 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파트 2에 Y 나오는 문제를 지금 한 3문제 정도 풀어보고 요거 정리한 다음에 3, 4에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도 저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3문제 한번 좀 풀어볼까요? 들어봅시다. Number 1. Why is the legal department having a party? A. To welcome some new employees. B. Yes, I finished that part. C. I'm sorry, but I can't make it.
Number 2. Why is the cafeteria closed? A. Down this hallway. B. For about an hour. C. It's being repainted. Number 5. Why are there so many cars on the road today? A. It needs a lighter load. B. There's a special event later. C. I'll drive myself, thanks. 첫 번째부터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질문부터 한번 잘 들으시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의문사를 파악하는 것도 여기 나와 있는 성우들의 목소리가 여러분들 시험과 가장 가까운 성우들의 목소리니까 잘 연습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ETS에서 나온 책들은 기본적인 성우들이 모두 시험에 나오는 성우들과 동일한 성우들이거든요. 이게 아주 커다란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니다. Why is the legal department having a party? 자, 동사 들으시라고 했어요. Why is the legal department having a party? Why is the legal department having a party? 자, why is the legal department having a party? 그럼 why having a party? 이걸 들으셔야죠. 왜 파티를 하는 건데? 라고 물었으니까 파티의 이유, legal department는 OW버라는 부분일 겁니다. A. To welcome some new employees. 딱 생각나야 되는 게 아까 쌤이 그랬다. to 나오면 답이라고 했는데 그러니 바로 체크해놓고 정답 가능성을 여부에 두고 그리고 나머지를 들어보셔야겠죠? B. B. Yes, I finished that part. 자, 의문사는 yes와 no는 오답입니다. 그 의문사가 등장하는 순간 yes, no는 버리실 건데 y에서는 조심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죠. y 말고 y에서 혼동될 수 있는 why don't you라는 구문이 있는데요. Why don't you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제한하는 구문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 어떤 의문사의 특징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이때는 yes를 쓰실 수가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건 꼭 yes뿐만이 아니라 yes, no에 해당하는 상당어구. 예를 들어 I think so 이런 게 나와도 얘는 의문사에서 오답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C. I'm sorry, but I can't make it. I'm sorry, but I can't make it 라고 얘기하면 이유를 물어봤는데 나는 못 가 이랬으니까 자 보세요. 이거예요. 같이 가는 게 어때? 야 우리 파티 좀 같이 가는 게 어때? 이렇게 말하면 미안한데 나는 갈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Y가 등장을 하게 되면 Y 보기 3개 중에서 하나 정도가 꼭 이렇게 Why don't you의 정답 패턴처럼 생긴 것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하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도록 합니다. 그럼 여기 진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 make it. 그럼 I'm sorry but I can't make it. 그러면은 미안한데 난 못 만들겠네. 이게 아니고요. 미안한데 내가 거기에 못 맞춰갈 것 같다. 그 시간 약속을 지킬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표현으로 쓰인다는 걸 같이 기억해 두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make it.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 약속을 지킬 때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에서 여기서 나와 있는 A번 답인 건 너무 잘 아시겠고, 자, 그럼 두 번째에서 또 질문을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질문 갑니다. 의문사와 동사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Why is the cafeteria closed? 들으셨어요? Why is the cafeteria closed? 자, why 다음에 나온 동사가 뭐냐면 closed죠. 왜 닫았어? 자, 조심하실 건 여러분들 카페테리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카페 아니죠? 커피 마시는 카페 아니고요.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구내식당을 얘기하는 거니까 카페가 아니라 구내식당이구나. 이거 같이 기억하시고 그럼 왜 닫았습니까? A. Down this hallway. 자, down this hallway. 그러면 down this hallway, hallway를 자, 이거 해석 좀 잘해 주실래요? down this hallway 그러면은 hallway 아래로. 그럼 어디야? 지하? 그죠? 막 이렇게 고르시대요. 홀웨이 아래로. 지하에 있구나. 그거 아니고요. 여기 나오는 down이라고 하는 건 RC에서도 잘 나오는 along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홀웨이, 복도를 따라서 이런 느낌이니까 기억하시고 그러면은 저거는 where의 정답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B. For about an hour. 자, for about an hour. 흥분하지 마세요. 딱 흥분해가지고 for, 아까 그랬어. 자,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for 다음에 이렇게 기간이 따라 나오면 이건 Y의 정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for 다음에 기간이 따라 나오는 건 누구의 짝꿍이냐면 how long 이라고 얘기하는 애 짝꿍이죠.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애 짝꿍이고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여러분들이 C를 알든 모르든 A번이 틀렸고
B번이 틀렸으니 남은 건 C번밖에 없겠죠? 그러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C를 고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 있어요. 저기 분명히 X를 쳐놓고 그 다음 X를 쳐놓고 그 다음에 C를 들었더니 C. It's being repainted. It's being repainted. 다시 페인트 칠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게 이유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딱 혼동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에 있는 것들을 다시 다 끄집어내서 다시 모두 머릿속에서 재해석을 하면서 돌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과거는 항상 변질돼요, 여러분. 그래서 과거가 우리 머릿속에 제대로 원래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항상 변질되잖아요. 그래서 X 친 건 절대로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X 보이프렌드는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X인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 다시 생각하면 모든 게 다 변질된 채로 돌아간다. 즉, 한 번 버린 건 절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정답은 C번일 텐데. 그러면 이게 왜 답일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방을 repainted, 다시 카페테리아를 칠을 하고 있다면 얘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정적인 상황하고 아주 일치하는 패턴이죠. 그럼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Why is the road closed? 왜 그 길이 닫혔어요? 왜 폐쇄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It's being repaved. 그러면 repave란 단어 아주 잘 나오는 단어인데요. 자, pave란 단어가 도로를 포장하는 거니까 repave는 재포장하는 거겠죠. 지금 도로를 재포장 중이야. 이렇게 말해도 정답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Why is the meeting cancelled? 그러면 왜 미팅이 캔슬되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There's no room available. 지금 available한 방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 내가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때는 부정적인 상황이구나. 그러면 물건에만 쓰이는 거 아니에요. Why didn't I meet her? 왜 내가 그녀를 만나지 못한 거지? 왜 내가 그녀를 만날 수 없지? 라고 말해보면 she was busy. 그래서 되게 바빴잖아.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떤 사람이 바쁘다면 이것도 역시 어때요? not available 한 패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not available 한 패턴은 모두 Y의 정답이 잘 되는 부정적 패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에서는 또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 세 번째는요, 지금까지 배우셨던 정확한 패턴들이라기보다는 예외적인 패턴으로 꼭 기억하셔야 되는 진짜 중요한 별표 5개짜리 표현이거든요. 기억할게요. 질문 들어봅시다. Why are there so many cars on the road today? Why are there so many cars on the road today? 자, why are there so many cars on the road today? 그러면은, why are there so many cars on the road today? 중요한 게 이 질문 유형 기억할게요. why가 나오고, so many cars가 나왔는데 so many cars 아니면 혹은 crowded 이런 것처럼 뭔가 사람들이 많은 것, 차가 많은 것, 이동하는 게 많은 것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을 때에는 주로 정답 속에서는 뭐가 등장하냐면 어떤 일종의 이벤트가 일어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Why are there so many people in front of the building? 저 건물 앞에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There will be a free concert. 그러면 거기에 공짜로 콘서트 할 거래. 막 엑소인데 막 이런 거죠. 그럼 사람들이 막 때려 몰려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거니까. 그러면 Why are there so many cars on the road? 그러면 길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왜 이렇게 차가 많아?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A. It needs a lighter load. 자, 뭐라 그러냐면 It needs a lighter load. 그러면 road, load 발음 오답이니까 바로 버려주시면 이거는 유사 발음이니까요. 그다음 두 번째. B. There's a special event later. 딱이네요. There's a special event later.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 거야. 자, 그다음 세 번째. C. I'll drive myself, thanks. I'll drive myself. Thanks. 그러면 내가 알아서 운전하고 갈게. 이랬으니까 뭐 태워줄 필요 없어요. 태워준다고 얘기한 거 아니고 왜 차가 많냐고 물은 거니까 정답은 B가 되는 게 가장 적합할 듯합니다. 자, 여기서 나온 김에 drive란 단어 한번 정리할게요. 자, drive란 단어는 drive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to가 나오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을 장소로 데려다 주다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drive 말고 walk가 나오면요. walk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to 다음에 장소가 나오면 어떤 표현이냐면 그 사람을 또 데려다 주다예요. 근데 drive는 운전해서 데려다 주는 거고요. walk는 걸어서 데려다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모든 걸 다 해서 take가 나오면
take 다음에 사람 to가 나오면은 이 사람을 어디로 데려다 주다. 사물이 나오면 이것을 그곳으로 가져다 주다. 이런 표현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 자, 중요한 게 take 사람 다음에 이 to 뒤에 나오는 이 부분은 장소이고, 그런데 home 같은 게 나오면 이거는 부사잖아요. 혹은 take me there 이런 부사가 따라 나오면 이때는 그냥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모르세요? 그 존 덴버라는 가수의 되게 유명한 노래 있는데 모르세요? Take me home country road 이 노래 모르세요? 불러드려요? Take me home country road 이거 끄지 마세요. 지금부터 중요한 거 나오니까 끄시면 안 돼요. 그래서 take me home 이런 게 따라 나오면 이게 나를 집으로 데려다 줘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얘네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팔뚝리 문제가 나오면 이때도 쌤 Y를 좀 써먹을 수 있다면서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 속에서는 어떻게 쓰일 수 있는가 한번 좀 들어보고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한번 싹 지금 읽어보시고 문제 읽고 난 다음에 한번 들어볼 시간까지 드릴 테니까 들어보고 저랑 같이 문제 하나씩 분석해서 풀어볼게요. Questions 22 through 2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Hi, I'm here to check on my order for business cards. They were supposed to be ready sometime this week. I was just about to call you. There's a problem with your order. It seems that we're out of card stock in the colour you wanted. We should be getting more in next week, though. Oh, I was hoping to have those cards for a conference this weekend. Is there any way I can get them before Friday? Well, if you choose a different colour for the cards, I can get them printed up and delivered to you by the end of the week. Number 22. Why does the man visit the shop? Number 여기까지. 자,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파트 3, 4 문제를 푸실 때 과연 내가 언제까지 앞 문제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Number 41, 그다음 42 이렇게 나올 때 두 번째 문제가 딱 시작하는 이 포인트까지가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답니다.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정답 찾으셨어요? 맞춰볼까요? 몇 개나 맞추셨을까요? 자, 그러면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22번에 Why does the man visit the shop? 그러면 남자가 갔어요. 어디를? 가게를 갔습니다. 남자가 가게를 왜 갔습니까? 라고 물으면 자, 일단 중요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팟3 문제를 풀 때에는 과연 정답을 누가 말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답을 말할 때 Y가 나오면 보통은 주어가 정답을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아마도 남자가 말하겠구나. 그 다음에 가게를 왔으니까 온 목적도 얘기할 텐데 첫 번째는 주문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선물을 사기 위해서, 세 번째는 브로셔를 두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아이템을 교환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조심하실 거 있어요. 여러분 기프트라고 하는 것도 아이템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구매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교환을 하는 것이냐 이걸 잘 들어주셔야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가볼까요? What problem does the woman mention? 그러면 여자가 이야기하는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그럼 남자가 뭔가 때문에 가게를 왔는데 그 얘기를 들은 여자가 아, 이게 문제인데, 이거 안 되는데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면은 분명히 문제점이니 뭔가 좋은 것보다는 부정적인 패턴으로 많이 등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세요. 멘션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자가 알려주다 말하다라고 해서 report라는 표현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다른 단어들도 생각해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뭐 때문에 매니저가 없어서 물건이 out of stock, 다 떨어졌거든. 자, 다른 말로 바꾸면은 sold out, 다 팔려버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file이 없어졌어요. 자, misplace는 lost랑 동일한 겁니다. 잃어버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잘못 쓰여졌어. 그러면은 매니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지, 물건에 문제가 생긴 건지, 파일에 생긴 건지, 이름에 생긴 건지 명사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듯 합니다. 자, 24번을 보니까 여자가 또 말해요. 그러면은 봐봐요. 여자가 문제를 얘기한 다음에 바로 제안을 할까요? 야, 이게 문제인데 내가 알아서 해결해 줄게. 이렇게 말을 하면 남자 말하고 여자 말에서 모든 게 다 끝나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지금 와가지고 나 가게 왔다. 여자가 문제인데 이러고 말하면 남자가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말할 거고 그러면 여자가 이제 여기 가서야
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라고 해결책을 주는 거. 이게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분명히 여기서 문제 하나, 여기서 문제 하나, 그럼 남자 세 번째 말은 쉬어가는 코너네요. 잠깐 쉬다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여자의 말 속에서 또 하나의 정답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될 거니까 약간의 이야기에서 내가 정답을 어디를 찾아야 될 것인가 라는 걸 좀 보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가 제안을 하는 거니까 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건 제안할 때 쓰는 표현들. 야,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너 이렇게 좀 해볼래? 이렇게 좀 하자. 이런 패턴들이 떠올라야 할 거고 그 다음 남자가 할 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겠네. 너 밥 해라. 이거 아니고 너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그럼 분명히 나올 부분도 동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야, 너 웹사이트 확인해 보는 게 어때? 너 다음 주에 다시 오는 게 어때? 그러면 return이라고 하는 거는 back이라는 단어랑 너무 관련이 있고 나중에 다시 오세요 이런 표현. 그 다음에 너 크레딧 카드 번호를 주는 게 어때? 너 다른 색깔을 고르는 게 어때? 이렇게 말했을 때 앞쪽에 나오는 동사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하고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서는 남자가 말할 거고요. 남자의 말 속에서 분명히 Y가 나왔으니까 이유의 구문들. 자, 가장 중요한 건 명사 패턴이었습니다만 I람이라면 교환인지 보셨어야 했습니다. 여자가 말을 할 거고 문제점인데요. 매니저와 머티리얼, 파일과 네임 중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였고 자, 남자의 중간말 쉬어가고 여자의 말에서 suggest 나오는데 뭘 합니까? 라고 했을 거니까 확인한다, 돌려준다, 준다, 고른다.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구나. 자, 얘를 가지고 문제를 이제 한번 들으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포인트에서 정확하게 정답을 집어가면서 가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정답 표시해드리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바로바로 체크하면서 정답을 찾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가볼게요. Hi, I'm here to check on my order for business cards. They were supposed to be ready sometime this week. I was just about to call you. There's a problem with your order. It seems that we're out of card stock in the color you wanted. We should be getting more in next week, though. Oh, I was hoping to have those cards for a conference this weekend. Is there any way I can get them before Friday? Well, if you choose a different color for the cards, I can get them printed up and delivered to you by the end of the week. 자, 그러면 체크했는데 어떤 포인트였습니까? 첫 번째. 이거 들었네요. 우리요, 파트 2에서 Y가 나오면 to랑 짝꿍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to가 딱 나오는 순간 귀를 딱 열고 to check on my order. 아, 주문 확인하려고 했구나. 그 다음에 여자 말에서 문제점 등장을 할 건데 there's a problem. 대놓고 얘기했으니까 뒤에는 정답이 나올 거고 problem 뭐가? It seems that we are out of card. 없는 것 같아. 물건이 없어. 이러고 말했으니 카드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매니저도 파일도 아니고 카드는 material이니까 정답으로 고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남자 말 쉬어가는 코너라고 했으니까 듣지 마요. 저거 들으면 바보다. 그러니까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여자 말로 넘어가야겠네요. 그래서 다음에 여자 말을 봤더니 if 만약에 고른다면 그러면 만약에 고른다면 내가 이렇게 해줄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고르는 게 어때? 라는 것과 같은 패턴이니까 if는 제한하는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거든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if의 뒤에는 항상 뭐든 중요한 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choose란 단어의 동의어가 select 보세요. 그냥 안 주죠. 동의어가 되는 select로 전환시켜 놓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정답으로 골라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지요. 되셨습니까? 자, Y 할만해요. 쌤, to 나오니까 고를만해요. 자, 그럼 하나 더 가르쳐 드릴까요? how.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가 막 불끈불끈? 아직 안 지쳤죠? 아직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how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게 되면 how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죠? 사실은 세 가지 있어요.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나오면 얼마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옛날에 저희 학원에 김태희 씨가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 이 드라마를 찍으면서 사인회를 한 거예요, 학원에서. 그래가지고 구경 갔잖아요. 저희 학생들이랑 다 같이 휴강하고 구경 갔어요. 왜냐면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희 학생들이 휴강을 안 해주면 남학생들이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모두 맡아놓고 잠깐 얼굴만 보고 왔는데 완전 예쁘게 생겼어요. 그러면 진짜 예쁘지, 얼마나 예쁜지 아니? 그러면은 얼마나
beautiful 이렇게 꾸며줄 때 그 얼마나의 역할이 how거든요. 그래서 how many, how long, how much 이런 표현으로 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how가 나왔을 때 두 번째 뜻은 어떻게라고 쓰이는 것. 그러면 여기다가 굵게 표시를 해놨다는 건 저게 제일 많이 쓰인다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이런 느낌, 어떠한, 어떤 이런 느낌으로 쓰일 때 예를 들어 How are you? 그러면 넌 어떠니? 이거잖아요. 야, 너 어때? 너 괜찮아? 너 어때? 이런 상태를 물어보는 거. How is your business? 너 사업은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패턴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어디다 포커스를 맞출 거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어떻게라는 패턴에다가 포커스를 좀 맞춰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라고 물을 때 들으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그 동사 했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 How can I remove the paper? 종이를 어떻게 제거하면 됩니까? How can I use the printer? 어떻게 프린터를 사용하면 됩니까? 이렇게 뒤쪽에 나와 있는 동사를 듣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이 구문 들리면 정답 진짜 잘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How can I remove the paper? 어떻게 이거 치우면 됩니까? Just throw it out. 버려. 이렇게.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How can I remove the paint? 이 페인트 어떻게 지우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use a detergent. 그럼 세제 좀 써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방법을 얘기하는 패턴들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이럴 수 있어요. How can I use the copy machine? 어떻게 복사기를 쓰면 됩니까? Okay, I'll show you.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라는 표현이 나오면 진짜 좋아하는 패턴이 일단 명령문, 그다음에 내가 도와줄게, 내가 알려줄게 이런 패턴들이나 혹은 수단을 알려주는 by나 with, 그다음 이런 거 있어요. 너 어떻게 우리 가게에 대해서 알았니? 제가 YBM에서 강의를 하면서 저희 교실이 1층이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봤어요. 어떻게 학생들이 과연 우리 반으로 오게 됐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우리 반을 찾게 되었니? How did you find out our class? 아니면 How did you learn about our class? 이렇게 물어봤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답변이 하나 있어요. 아, 그냥 오다가다 1층이라서. 오다가다 1층이라서. 그러면 어때요? I'm just walking by. 그냥 지나가다 들렸어요. 근데 가장 많은 건 뭐냐면 추천하더라 이런 거. 그래서 친구가 추천해줬어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다니신 다음에 아버지가 점수 나오신 다음에 아들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넌 어떻게 하니? 근데 아버지가 추천하셨는데요. 그럼 my father recommended this class 같은 것처럼 추천하더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신문에서 읽었어. 아니면 광고에서 보았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읽었어. 보았어. 이런 패턴들이 정답으로 진짜 잘 나와요. 그러면 저게 어떻게 써먹히냐고요? 파트 3, 4에서는 마찬가지로 how가 등장을 하면 어떻게 그 뒤에 나오는 것 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방법을 물어보는 패턴이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중요한 건 동사 부분을 잘 듣고 어떻게 동사하면 되는가 라는 걸 찾으면 되는데 그러면 정답이 아까 말씀드렸듯 네, 감이 딱 오시나요? Part 2에서도 2에 나오는 정답이 자주 되는 부분이 Part 3, 4에서는 정답의 힌트가 됐었죠. 마찬가지로 파트 3, 4에서의 how도 이 앞에 나왔던 힌트들 뒤에서 정답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명령문이나 you should 같은 다양한 제안 표현. 그럼 아까 제안 그러면 if도 잘 나온다고 했었으니까 if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 묻거나 아니면 읽은 소스나 아니면 봤던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묻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힌트들과 같이 맥락을 한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죠. 그러니까 2와 3, 4는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2를 잘하면은 3, 4의 문제 읽는 방법이나 질문을 캐치하는 능력들이 아주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항상 관련성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2 문제부터 좀 풀면서 how 한번 정리해보고 요거 써먹어서 파트 3, 4에 나오는 문제에도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 파트 2 문제 몇 개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세 문제만 풀어볼게요. 갑니다. Number 2. How should we celebrate Jennifer's retirement? A. More than 20 years. B. Let's throw her a party. C. She's very tired. Number 6. How did you find out about Mr. Suzuki leaving? A. At the end of this month. B. Someone from work told me. C. The exit is over there.
Number 9. How late is the gymnasium open? A, I'm not late. B, It closes at 8. C. No, that's okay.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들어볼 건데, 자, 의문사와 동사부터 한번 잘 잡아볼게요. How should we celebrate Jennifer's retirement? How should we celebrate Jennifer's retirement? How should we celebrate? 그랬어요. 어떻게 축하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축하하면 됩니까? celebrate이라는 단어에서 이거 동의어 하나 기억할까요? honor라는 표현이 나오면 저게 원래 영광이라는 뜻이지만 celebrate 대신에 honor를 써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축하해주고 기념해주고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축하해주면 좋지?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들어볼게요. A. More than 20 years. 자, more than 20 years. 그러면은 20년 축하하는 방법이 아니니까 두 번째. B. Let's throw her a party. 자, let's throw her a party. 그러면 let's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let's라고 얘기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제안하는 거잖아.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그러니까 정답이 진짜 잘 되겠죠? 그 다음. C. She's very tired. She's very tired. 진짜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retirement라고 할 때도 tire가 있고요. tired 할 때도 tire가 있잖아요. 이거 너무너무 잘 나오는 발음 오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면 일단 무조건 기억하고 가야 된다. 잊지 마시고 하나 더 정리할게. she라고 하는 게 나오면 이번에는 she보다 앞쪽, 즉 이 앞이나 이 질문에 얘가 가리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제니퍼가 있으니까 틀린 게 아니지만 만약에 저기에서 가리키는 사람이 없다면 당연히 오답이 될 수도 있는 포인트라는 것도 같이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두 번째 질문 속에 의문사와 동사 한번 잘 들어볼게요. How did you find out about Mr. Suzuki leaving? 아, 이거 진짜 잘 나와요. How did you find out about Mr. Suzuki leaving? How did you find out? 들으셨습니까? How did you find out? 어떻게 찾았습니까? 같은 표현으로 뭐가 되게 잘 나오냐면 learn about 이라고 하는 거 진짜 잘 나오거든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찾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까 어떻게 찾았어요? 그러면은 오다가다 들렸어요. 이것도 하나 기억해 볼까요? I'm just walking by. 저요 그냥 지나가다가 왔는데 How did you learn about our store? 우리 가게 어떻게 아셨어요? I'm just walking by. 그냥 가다가 들렸는데요. 자, how did you find out?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방법, 소스가 중요한 거죠. 첫 번째. A. At the end of this month. 자, at the end of this month. 그러면은 시간. 아예 의문사부터 틀린 거고요. 두 번째. B. Someone from work told me. 아, 이런 거 잘 나온다며요? 누구한테 들었어? Someone from the work told me. 누가 말해줬어? 이랬으니까 당연히 괜찮을 것 같고요. 세 번째. C. The exit is over there. The exit is over there. 그러면은 이거는 위치 말하는 거니까 정답은 B번밖에 안 될 텐데. 그러면 C번의 오답을 한번 뜯어볼까요? 자, exit이라고 한 단어는 일단 발음이 exit이라고도 쓰이지만 exit이라고도 쓰이고요. leaving이라고 하는 게 나가다의 표현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상돼서 나온 오답의 패턴이라는 걸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아, 이거 재밌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죠. How late is the gymnasium open? How late is the gymnasium open? 자, how까지 잡고 open 이렇게 잡으시면 이 문제는 큰일 나요. how 다음에 late이 등장을 하게 되면 이게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늦게가 아니라 얼마나 늦게까지 문을 엽니까의 패턴이기 때문에 늦게까지 즉 문 닫는 시간을 찾으셔야 한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how하고 late하고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이게 의문사가 두 단어잖아요. 의문사가 두 단어 이상이면 그러면 의문사만 들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how late 얼마나 늦게까지인데 라고 하는 걸 찾으셔야겠습니다. A. I'm not late. 발음 오답. B. It closes at 8. C. No, that's okay. 그러면 no도 버리고 그 다음에 closes 버리면 정답은 이거 B가 되겠구나. 왜냐면 닫는 시간을 묻는 거라고 했으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실 것. 의문사가 두 단어 이상이면 의문사만 들으면 되는구나. 자, 그렇다면 이 how 문제가 Part 3, 4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요거까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나오는 문제 잠깐 읽으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s 13 through 15 refer to the following radio announcement. Hello, XPA radio listeners. This is Meg Williams with news of events around the local area. This weekend, the Hartman Medical Clinic is hosting a health and wellness fair. There will be activities for the whole family, including cooking demonstrations and children's games, plus lots of information about diet and exercise. And doctors from the clinic will be offering eye examinations. They've reduced the cost for the eye exams, so this is a good time to have your vision checked. You'll need an appointment, though. If you're interested, be sure to visit the Hartman website at www.hartman.com to sign up. Number 13. What is the announcement about? Number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디 정답 맞춰볼까요? 잘 고르셨나요? 자, 그러면 13번 문제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보시면 What is the announcement about? 그러면 what이 있고 about이 따라 나오면 얘는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 패턴이에요. 주제를 묻는 건 Part 4에서는 보통 첫 세 문장에서 자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봤을 때 진짜 중요한 보기가 health fair 할 때 health란 단어가 있고 fitness center 할 때 fitness가 있는데 이렇게 health 혹은 뭐 hospital, fitness 이런 게 같이 걸려서 나오면 얘네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진짜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볼까요? What will be offered at reduced cost? 그러면 reduced cost라고 얘기하는 건 다시 말하면 디스카운트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할인해준다. 그래서 할인해주거나 가격을 다운시켜준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sports apparel 그러면은 이거 일단 옷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 스포츠 나왔어요. new food product 음식, 아이 이그잼 건강 관련된 거, fitness center membership 그럼 fitness 나왔으니까 지금 세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과 그 다음에 운동과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 아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자, 15번 보면 자, 이 질문 보니까 쌤, 우리 how 배우고 있던 중이었는데 왜 y가 또 나왔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서요. y가 나왔으니까 왜 should listener visit the Hartman website? 왜 그 웹사이트로 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Y가 나왔을 때는 정답으로 뭐가 진짜 잘 나올 수 있다고 했냐면 이거는 왜 웹사이트로 가야 합니까? 그랬으니까 웹사이트를 가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투부정사 되게 잘 나올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for 다음에 명사 나오는 패턴도 되게 잘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if 구문도 목적을 얘기할 때 아주 잘 나올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이 나오면 꼭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질문입니다. How should the listeners do to make an appointment? 그럼 이번 질문은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뭘 묻는 거냐면 방법을 묻는 거거든요. 자, 그럼 how는 어떤 정답을 되게 잘 가지고 온다고 했냐면 명령을 하거나 혹은 제안하는 패턴들을 아주 잘 가져온다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생각해 볼게요. 이 질문이 should가 들어가는 바람에 어떤 패턴이 되냐면 왜 청자들은 웹사이트를 가야만 합니까? 의 패턴이 돼요. 그럼 분명히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만약에 네가 이런 걸 하고 싶다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하고 싶으면 여기로 가봐 할 거거든요. 그럼 여기로 가봐 라고 하는 게 명령이나 제안의 패턴이 될 거니까 분명히 이 부분은 명령하거나 혹은 제안하는 패턴으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to 혹은 if, for 이런 구문으로 같이 묶여서 등장을 할 거라는 겁니다. 즉, 이 두 문제는 정답이 나오는 부분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왔을 때는 얘의 정답으로 이 부분이 이 질문이라면 이 부분을 정답으로 주는 서로 다른 정답을 가져오는 한 문장에서 나오는 정답 패턴이고 이런 문제가 나오는 정답은 70~80%가 나오는 구조가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요. if나 혹은 투부정사나 혹은 for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 이유의 구문이 나온 뒤에서 보통 명령문이나
아니면은 제한의 구조를 가져오는 이런 패턴이 등장을 하면 Y일 때는 이 부분이 답으로, How일 때는 이 부분이 답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나오는 패턴이니까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럼 문제 한꺼번에 쭉 보면서 저랑 같이 마무리하면 들어볼 건데, 자, 볼게요. 세 문장 안에서 나오기로 했고요. 분명히 우리가 유추하는 건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reduce cost니까 무슨 단어를 생각했냐면 discount란 단어를 생각을 했었고요. 요런 관련된 표현들이 있다는 걸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Y가 등장을 하고 얘가 등장을 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했냐면 명령문의 구조로 나올 거라고 했고 if나 투부정사나 for 다음에서 정답이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에 대해서? 디렉션이냐 아니면은 상품에 대한 주문이냐 가격을 볼 수 있는 거냐 예약을 하기 위한 거냐 네 가지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들으시면서 우리 정답이 나오는 위치들을 제대로 파악하면서 하나씩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Hello, XPA radio listeners. This is Meg Williams with news of events around the local area. This weekend, the Hartman Medical Clinic is hosting a health and wellness fair. There will be activities for the whole family, including cooking demonstrations and children's games, plus lots of information about diet and exercise. And doctors from the clinic will be offering eye examinations. They've reduced the cost for the eye exams, so this is a good time to have your vision checked. You'll need an appointment, though. If you're interested, be sure to visit the Hartman website at www.hartman.com to sign up. 자,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에 나오는 첫 문장,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헬스와 웰니스 페어를 할 거다 이랬으니까 정답으로 찾으실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리듀스드 코스트를 찾아야 됐는데 아이 이그잼 보기 속에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리듀스드 코스트가 나오고 다시 한번 아이 이그잼 정답으로 찾을 수 있을 거고요. 마지막에 if절이 등장했어요. 네가 관심이 있다면 그러면은 방문해봐.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명령문 패턴으로 나왔고 if절에서 나왔는데 관심 있다 바로 전에 뭐가 나왔냐면 appointment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관심이 있다면 그럼 정답은 make an appointment를 고르셔야 하는 거겠죠. 자, 정리되셨습니까?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진짜 많이 등장을 하는 두 가지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why라고 하는 것과 how라고 하는 의문사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들의 문제 푸는 법 꼭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문제 풀 때 적용해 보시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던 Part 2에서의 간접적인 답변을 위한 속어법과 그 다음에 3, 4에서는 질문을 읽는 능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준비하신 만큼 이번 시험에서 정말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거의 1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